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TSMC 파운드리 기술력과 경쟁력 그리고 연구 개발에 관련된 부분으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아이맥에 대해서 잘 아실 텐데요. 벨기에에 위치한 반도체 종합 연구소죠. 반도체 설계는 물론 공정, 소자 시험 제작 과정 모든 전반에 걸쳐서 연구 개발을 하는 그런 연구소입니다. 네덜란드, 벨기에, 프랑스, 유럽 중심의 반도체 연구소긴 하지만 전 세계적인 반도체 업체들의 모든 엔지니어든 연구자들이 참여해서 만드는 사실상 뭐라 그럴까요? 지금 한 소속돼 있다고 보기보다는 다양한 연구진, 다양한 나라, 다양한 기업들의 이런 출자를 받으면서 운영되는 사무 연구소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순수 기술 개발, 연구 성과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이게 84년도에 설립이 됐는데 당시에는 이제 이렇게 유럽 중심으로 이어졌지만 지금은 지금 일본, 중국, 미국, 대만, 한국도 지사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확인이 됐는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전 세계 연구원들이 이렇게 성과를 내고 있는 그런 연구소인데요. 반도체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배터리라든지 태양 전지 등 관련된 연구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아이맥에서는 반도체 재료 공정 개발에 대한 로드맵을 이미 많이 아이디어를 실현화된 그런 연구소로 잘 알려져 있죠. 결국에는 앞으로 차세대 프로토타입 개발이라든지 차세대 기술 공정 개발에 대한 어느 정도 가시화된 성과를 이 아이맥에서 어느 정도 올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ASML의 이제 하이 NA EUV도 결국 이 아이맥과 협력해서 연구 개발에 대한 성과로 개발을 이룬 그런 성과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ASML을 시작해서 설계, 파운드리, 기타 이미지 센서 등등 해서 사실 전반에 걸친 반도체 연구 개발의 중심에 있는 그런 연구소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 투자와 연구에 대한 성과를 올리기를 원한다면 사실 이 아이맥을 지금 제외하고서는 따라잡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죠. 지금 최근 일본도 라피더스라고 하는 예를 들면 지금 일본의 미세 공정 기술 수준을 지금 2나노까지 끌어올리겠다라고 야심차게 시작된 그런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신생 기업이라고 볼 수 있지만 말만 신생이지 사실은 일본의 주요 기업들 도요타, 소니, 소프트뱅크, 키옥시아, NTT, NEC 등등 해서 투자 기관, 은행까지 포함해서요. 이렇게 합작해서 세운 신설 반도체 법인이죠. 라피더스, 일본의. 이번 일본의 라피더스도 지금, 아이맥과 이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요. 이 아이맥은 또 이제 다양한 기업들로부터 이제 자금을 조달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물론 아이맥 자체적으로는 자기네들의 실질 수익이 어느 정도 연구에 대한 개발 성과로 자체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의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기업화 되기를 원하는데 아무래도 R&D라는 특성상 실질 수익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빠르게 창출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굴박해하게 다양한 반도체 기업들로부터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정책 자금을 지원받게 되는데 아이맥의 정책 중에 하나가 한 기업에 많은 자금을 초과해서 투자받지 못한다는 그런 정책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려진 내용이기도 하고요. 5% 미만인가요? 그러니까 어떤 기업의 입김에 이렇게 휘둘리지 않는 순수 반도체 연구기관으로 성장하길 바라는 그런 목적에서 그런 정책 자금을 또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사실 이 아이맥에서 창출해내고 있는 반도체 산업의 다양한 IP라든지 지식들은 사실 되게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잘 알려진 삼성의 GA 공법이라든지 핀팻이라든지 더 나아가서 앞으로 있게 될 C팻이라든지 이런 모든 로드맵 자체가 트랜지스터 구조의 로드맵 자체가 이 아이맥에서 다 이미 아이디어가 현실화돼서 지금 연구 개발의 성과로 이제 공표가 된 부분들이고요. 사실 다양한 반도체 기업들의 그 연구원들이 사실 아이맥에 들어가서 최신 반도체 트렌드에 대해서 빠르게 습득하고 연구하는 그런 목적이 더 강합니다. 또 하나 이 자체적으로는
사실 뭔가 아이디어, 그러니까 반도체 회사들이 아이디어로 갖고 있는 것을 여기서 조금 쉽게 접근해 볼 수 있는 그런 창구로, 그런 연구소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메이저 뭐 파운드리 등 뭐 제조 장치 등 메이저 회사들은 결국에는 이들이 대형 반도체의 많은 공정에 들어가는 비용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뭐 아이디어 차원의 뭐 이런 실험 단계의 연구 개발 성과를 어느 정도 이 아이맥에서 좀 보존받는 그런 식으로 조금 활용하는 경향이 좀 높고요. 뭐 학문적인 연구소라고 보기보다는 사실 기업들 위주의 실무형 중심이라고 좀 보시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맥의 이제 연구 개발에 대한 그 프로젝트도 사실은 기업들이 원하는 기업들의 결과물 위주로 뭐 이렇게 정해지는 경향도 상당히 많고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대학교의 순수 학문 위주의 연구개발센터가 아니라는 그런 좀 특징이 있습니다. 뭐 한마디로 뭐 반도체에 돈 되는 실용적인 반도체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세계적인 연구소다. 뭐 최신의 반도체 흐름 트렌드를 빠르게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 많은 반도체 기업들이 여기에 연구진을 파견하고 또 연구 성과를 함께 공유하고 함께 개발한다.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아이맥에서의 연구 개발 성과 가장 앞서 있는 부분이 있고 단지 아이디어 차원의 실현 가능성을 타진해 보는 어찌 보면 뭐 시험 단계의 뭐 그런 연구 개발소기 때문에 여기서 검증된 내용 자체가 또 각 개별 기업들로 와서 이제 실제 실현 가능한, 양산 가능한 것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죠. 뭐 아이맥에서 뭐 GA 공법에 대해서 연구 개발에 대한 성과를 올렸지만 삼성전자가 그 공법 자체를 이제 실현하고 양산의 과정으로 끌어들여서 연구 개발에 성공한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특히 첨단 공정에 꼭 필요한 EUV 개발에 ASML의 EUV 개발에 이 아이맥의 이제 연구 개발 성과가 상당히 많이 협력 관계로 좀 참여된 부분이 이제 잘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 아이맥에서는 이미 1나노미터의 반도체 로드맵을 공유를 하고 있고요. 지금 2024년부터는 이제 GA 공법의 뭐 3나노, 2나노 기반이 될 것이고 그 다음부터는 뭐 말씀드렸지만 이제 CPET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제 트랜지스터 구조가 대체가 된다. 이제 포크시트는 사실 건너뛴다라는 의견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건너뛰고 바로 CPET 구조로 가서 뭐 2나노, 1나노로 이렇게 공정이 좀 더 첨예해지는 그런 단계로 좀 로드맵을 공개하기도 했고요. 또 아이맥에서는 이제 곧 23년이 아니라 30년부터는 실리콘을 이제 대체되는 뭐 새로운 2차원적 재료가 이제 사용될 것이다라고 이제 또 언급을 하기도 했고 뭐 그를 기반으로 한 뭐라 그럴까요? 뭐 자석 관련된 게이트를 이제 좀 이렇게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지금 연구 개발에 대한 내용으로 좀 영상을 준비했으니까 지금 뭐 꿈의 영역이라고 얘기하는 1나노 공정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TSMC는 1나노 공장을 지금 뭐 부지를 확정을 했고요. 지금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생각보다 애초에 계획했던 2나노, 1나노 공정이 오히려 지금 많이 단축되고 있는 분위기가 좀 감지가 되고 있고요. 뭐 잘 아시겠지만 TSMC에서는 뭐 2D, 뭐 2차원 재료를 사용해서 반도체 금속의 이제 BI 조합으로 그 저항을 낮추는 그런 뭐 연구 개발 성과를 작년인가요? 그렇게 공개하기도 했었죠. 즉 말씀드린 이 비스무트라는 이 금속을 활용해서 이 저항성을 좀 조절한다. 뭐 이런 연구 개발을 언급을 했고 그리고 TSMC는 사실 첨단 공정에 있어서 GA보다는 많이 언급했던 게 이 Complementary PET, CPET이라고 얘기하는 요 트랜지스터 구조를 많이 언급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CPET 아까 말씀드린 이 CPET도 이제 결국에는 요 모노릭 CPET과 또 하나는 지금 시퀀셜 CPET으로 이렇게 좀 구분이 되는데요. 결국에는 지금 이 두 개 중에 어떤 공법으로 이제 뭐 적용할지는 조금 더 뭐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요 앞단에 있는 요 부분은 요 CPET은 좀 상당히 좀 공정적으로는 좀 복잡하지만 좀 단계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이라고 좀 알려져 있고 요 뒷부분에 있는 요 CPET은 나눠서 이제 단계별로 좀 진행을 해야 되는 뭐 그리고 나중에 추후에
또 다시 와이퍼 투 와이어로 또 결합을 해야 되는 그런 공법으로 좀 알려져 있고요. 사실 요 공법이 이제 뭐 난이도 면에서는 조금 접근하기가 쉽기 때문에 현실성이 높아 보이긴 하는데 뭐 C팻 중에서도 요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하지만 요거는 이제 또 나중에 그 소위 이제 열 이력이라고 하는 부분을 최소화해야 되는 또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이 부분을 좀 잘 다뤄서 연구 개발에 대한 성과가 이제 좀 나와야 된다고 좀 보여지고요. 결국에는 요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아이맥과 뭐 TSMC가 연구 개발을 좀 집중하고 있다. 뭐 일나노 관련해서는 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나노 공정은 생각보다 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뭐 작년부터 연구 개발에 대한 네이처 연구가 또 실리기도 게재가 되기도 했죠. TSMC는 이 C팻의 앞단에 있는 부분이 좀 제조 과정이 좀 복잡하지만 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공략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 소재 관련 고온 접합 재료 원재료 같은 부분에서는 지금 아이맥에서는 요 지금 관련해서 연구를 많이 했지만, 특히 이제 요 부분에서 연구를 많이 했지만 TSMC는 이 비스무트 관련해서 최근 연구 개발에 대한 성과를 이제 공표했고요. 더 하나는 이 안티모니라는 것에 대해서 최근에는 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이 비스무트인지 안티몬인지에 대해서는 결정이 분명하게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뭐 좀 장단점이 있죠. 지금 비스무트 같은 경우는 저항이 낮고 상태 전류가 큰 장점이 있고, 뭐 지금 안티모니는 저항이 낮고 열 안정성이 좋다. 뭐 이런 좀 단점이 있기 때문에 요 두 개 사이에서 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 고온 접합 재료가 뭐 결정돼서 사용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오늘은 지금 아이맥 관련해서 연구 개발, 특히 이제 TSMC의 1나노 공정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고, 이게 이제 핀팻, 잘 알고 계시는 핀팻이고, 나노시트라고 하는 게 우리 삼성전자가 얘기하는 GAA 공법입니다. 이게 나노시트 똑같은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포크시트, 제가 오늘 지금 말씀드린 C팻. 근데 이제 포크시트 단계를 건너뛰는 분위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 지금 GA에서 바로 1나노는 말씀드린 이 C팻으로 이 두 개로 또 나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요거랑 좀 나뉘는데 발음도 어려운데 어찌됐든 나뉘는 부분에서 지금 TSMC는 요 앞단 쪽으로 좀 공정은 복잡하지만 한 번에 해결될 수 있는 부분 요 쪽으로 지금 일나노 공정을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또 소재 관련해서는 이 비스무트와 안티모니에 이제 집중을 하고 있는데, 최근 연구 결과가 나왔던 거는 이 비스무트에 대한 연구 결과고, 하지만 당분간은 안티모니에 좀 집중을 하면서 뭐 서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뭐 서로 접점을 찾을 것으로 뭐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일단 대만에서는 일나노 공장에 대한 부지가 확정됐고, 지금 공사에 대한 그 건설회사 계약까지 마쳤다고 말씀드렸죠. 더불어서 이제 대만 내에서는 친환경 공급, 뭐 태양광 이제 전력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공업용수 확대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졌고, 사실 이 전력 공업용구, 그 공장 전력 공급에만 우리 돈으로 한 1조 7천억 정도가 투자될 정도로 이렇게 적극적인 지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오늘 지금 아이맥과 TSMC 1나노 공정 관련해서 한 말씀 드렸지만, 사실 파운드리는 이런 기술력보다는 뭐라 그럴까요? 고객사들과의 이런 협력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이게 누누이 강조하지만 TSMC가 지금 제일 잘하고 있는 건, 저는 이 기술력도 뭐 물론 잘하고 있지만 이거보다 제가 저번부터 계속 언급했죠. 이 부분에 있습니다. 3D 지금 패브릭 얼라이언스 상당히 지금 설계를 되게 쉽게 해주고 TSMC만의 맞춤형 모듈을 이용해서 설계를 효율화시켜 준다라는 전략이기 때문에 여기에 설계 업체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고 참여 기관들이 협력 생태계가 확대된다면 여기서 벗어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플랫폼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사실 엄청난 경쟁력이 있는 거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마지막 회사가 뭐 반도체였기 때문에 제가 이쪽 업계라든지 이런 상황을 뭐 물론 뭐 반도체를 뭐 이과적으로 전공하진 않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에는 지금 가장 범용적으로 쓰이게 될 반도체는 5나노 공정이거든요. 근데 삼성이 지금 5나노 공정에 대해서 조금 더 개발을 좀 더 업그레이드하고 좀 하는 전략이 저는 옳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너무 기술에 너무 접근하다 보니까 오히려 비용과 효율성인 면, 또 여러 가지 이제 뭐 경쟁력에 대해서도 좀 뒤처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 보이고,
앞으로 5나노는 더 많이 쓰일 수 있는 확대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그런 팹이기 때문에 글쎄요. 뭐 어찌됐든 어 고객사들과 이런 협력 관계 뭐 이런 생태계를 공고히 한다라는 거에 저는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싶고 뭐 이런 기술력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렸지만 연구개발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기술을 빨리 앞서간다라는 것과 뭐 시장의 지배력을 확대한다라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쉽게 이제 핸드폰으로 설명을 드리면 삼성이 애플보다 기술력에 있어서는 좀 앞서서 지금 뭐라 그럴까요? 앞서서 지금 기술력은 평가를 받고 있죠. 연구개발 성과는 예를 들면 핸드폰도 이렇게 접고 뭐 이렇게 뭐 다양한 폴더폰도 생기고 그런데 이제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핸드폰을 접긴 했는데 가운데 이렇게 접힌 선이 남아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 애플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아주 그냥 사소하고 디테일한 완성도에 있어서 조금 이렇게 선호도가 좀 갈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성도를 더 집중할 것이냐, 기술력을 집중할 것이냐, 이 부분에서 사실 완성도를 집중하는 게 맞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GA 공법을 먼저 도입한 삼성과 뭐 핀팻에 그대로 공정을 쓰는 TSMC의 3나노 공정도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제가 예전부터 쉽게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 가장 쉽게 설명을 드리면 저번에 네 이건 제가 썼던 글인데요. 뭐 과거에 제가 썼던 글인데 저는 일단은 TSMC와 삼성의 GA 공법, TSMC의 이제 핀팻 3나노 공정의 갈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우리나라 김연아 선수는 사실 트리플 악셀 없이 완성도 높은 연기를 보였죠. 근데 아사다 마오는 끝까지 트리플 악셀만 고집하다 실패를 본 사례가 있습니다. 그 고난이 기술을 연마하려다가 전체적인 완성도가 떨어진 것인데요. 저는 지금의 G 3나노 공법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쉽게 설명을 좀 했었고요. 뭐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일단은 이 기술력으로 극복하려고 했던 전략 자체가 지금 뭐 맞니 틀리니 뭐 지금 평가하기는 어렵겠죠. 뭐 지금의 성과는 결국에는 뭐 3년 뒤, 5년 뒤 이렇게 또 뭐 숫자로 잡히게 될 텐데요. 뭐 어찌됐든 지금 가장 앞선 반도체 공정에서 지금 아이맥과 뭐 TSMC 1나노 공정에 대한 부분 그리고 3나노 경쟁에 대한 저희 개인적인 생각도 한번 담아봤습니다.